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109페이지 촉진 미술로 가겠습니다. 자, 광고가 중요하죠. 그래서 광고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광고에 대한 의사결정은 5단계로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광고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고, 광고 예산이 결정, 메시지, 광고 카피가 작성이 되며, 광고 매체 선정, 어떤 광고 매체를 할 거냐, 미디어를 쓸 거냐, 광고 효과, 측정이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요. 자, 광고 목표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광고 목표와 계층적 효과 모형. 그래서 전통적 광고의 목표는 이제 매출액 증대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창출하며 계층적 효과 모형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밑에 계층적 효과 모형은 인지적 반응, 커뮤니케이션 자극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광고되고 있는 제품이나 광고 모델 등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생각, 과거의 경험 등의 생각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을 인지적 반응이라고 해요. 자, 태도. 태도는 이제 행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극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은 제품에 관해서 좋은 혹은 나쁜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데, 이를 태도적 또는 감성적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태도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겠죠. 행동하게 되는데, 행동, 의도, 행동. 그래서 의도와 행동. 제품에 관한 좋은 태도는 행동에 대한 의도가 생겨나게 되고, 반드시 그렇지 않지만 많은 경우 구매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쪽에 봤을 때 우리가 저간여 제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관심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일상용품이나 일용품은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에 태도가 형성된다는 거죠. 구매인가 사후에, 그죠? 그 다음 이제 메시지에 대한 결정은, 자, 밑에 메시지에 대한 의의는 광고 메시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어떻게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측면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즉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친근감을 높임으로써 태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속성이나 편익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메시지의 결정 방법은 어떤 인지도와 친근감을 높입니다. 그래서 많이 접하는 메시지는 내용에 관계없이 친근감을 주게 됩니다. 이동통신 광고 같은 거. 그 다음에 제품에 관하여 좋은 태도를 또 형성케 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브랜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편익을 통해서 태도 변화가 이제 유도되죠. 그래서 광고에서 제품이 속성이나 편익을 강조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유도합니다. 이성에 대한 이 어필, 속으라고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의 인격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광고로 브랜드의 성격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광고가 상표를 나이키나 무슨 우리가 K2 상표를 중요한 인생의 이제 가치와 연관시켜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브랜드 인격을 이제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자극합니다. 따뜻함, 공포 또는 유머의 감정을 자극해서 제품에 대한 태도를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따뜻한 감정은 이제 인간의 관계죠. 근데 밑에 사회적 기준을 창조합니다. 광고에서 중고 집단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고 집단은 이제 개인의 열망, 뭐 연예인들이 이제 누가 이제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게 이제 나도 음료수를 먹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열망이나 행위, 평가의 중고 기준을 제공해주는 실제 혹은 가산의 개인 혹은 그룹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중고 기준을 제공해주는 실제 혹은 가상의 개인 혹은 그룹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제네시스를 타게 되면 뭐 의사나 변호사, 전문가들이 타는 차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할 수 있는 거죠. 매체 선정입니다. 밑에 매체 미디어는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 종이 매체죠. 프린트, TV, 라디오 등의 전파 매체와 5개 광고, 차량 등으로 구분됩니다. 점차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가 널리 사용되고 있죠, 온라인이. 자, 매체 선택은 이제 제품의 특성, 메시지의 내용, 표적, 청중의 매체 간섭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광고를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매우 중요하겠죠. 광고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접촉 범위, 접촉 빈도, 총 접촉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져요. 매체 선정에 대한 기준이 참 중요한데요. 자, 접촉 범위라는 것은, 자, 이거는 이 접촉 범위, 니치 또는 도달 범위라고 얘기하는데요. 광고가 도달하는 범위, 어디까지 미치느냐. 정해진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광고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 광고가 한 주일에 뭐 50명이다.
사람에게 읽혀진다면 이 광고의 접촉 범위는 50명이 되는 거죠. 이 도달 범위는 특정 광고에 노출된 총 중의 수를 말하지만 광고의 노출률을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TV의 시청률이나 신문의 구독률, 실질적으로 이제 발행부수 등을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접촉 빈도라는 게 있죠. 접촉 빈도는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한 사람에게 몇 번이나 접촉하느냐, 접촉 횟수, 그죠? 인당 접촉 횟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50만 명 중 뭐 30명이 한 번씩 접촉한다. 그러면 10만 명에는 두 번씩, 나머지 10만 명에는 세 번씩 접촉한다면 접촉 빈도는 30에서는 한 번, 10만 회에서는 둘, 또 10만 회에서는 3, 50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어떻습니까? 접촉 빈도가 이제 우리가 그 1.6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총 접촉량. 복잡하죠? 접촉량은 우리가 이 총 접촉량은 특정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접촉의 총량을 나타내서 접촉 범위의 접촉 빈도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게 이제 1.6이 나왔고 아까 50명이었죠. 50명에다가 곱하기 1.6을 해서 80을 얘기를 하는 거죠. 80 이렇게 접촉 총량, 접촉 총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총 접촉 비율. 그래서 얘는 접촉 비율과 총 접촉 빈도의 곱으로 계산한다. 접촉 비율은 조사하려는 매체를 보유한 기구 중 특정 광고를 본 가구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의해서 광고가 실린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총 200가구가였다면 시청한다면 50명의 사람이 이 광고를 읽었다. 접촉 비율은 25가 되고 거기다가 접촉비가 어떻습니까? 아까 했던 빈도를 곱하면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는 거. 그래서 이 광고업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11페이지 가시면 목표가업법에 의한 매체 선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광고를 얼마나 자주 노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고의 목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제품의 인지율을 뭐 10%씩 상승시키는 것이라면 목표가업법은 이제 인지율이 이제 업이 되는 거죠. 10%가. 그 이를 위해서 그 몇 번이나 노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게 노출을 결정하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만약에 1000명에게 사람에게 노출되는 비용을 기준해서 이 CPM은 매체 비용을 접촉 범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PM은 매체 비용에서 매체 비용을 접촉 범위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이라면 매체 비용이 자 접촉 범위는 이제 50만입니다. 요게 2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출이 결정이 되어 이어서 비용이 결정이 되면 바로 광고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이 목표 가업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매체 비용을 접촉 범위, 그죠? 그래서 이 50만 명이다 그러면 1억에서 50만 명은 200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출이 결정이 되고 이어서 비용이 결정이 되면 바로 광고 예산을 결정하는 게 목표 가업법이다. 예산의 산정은 목표 가업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며 이 외에도 경쟁사의 광고비와 비교해서 측정하거나 경쟁사가 100억이면 나도 100억이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광고에 사용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매체에 대한 그 사용 매체의 결정이죠. 매체의 종류는 이제 미디어가 인쇄 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게 시청각 위주로 매체를 나누어져 있겠죠. 자, 인쇄 매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 매체에 프린트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인쇄 매체의 특징은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하는데 매우 이성적 접근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쇄 정보를 처리할 때 소비자는 왼쪽 뇌의 활동이 활발하면
눈이 글자를 따라 움직여 나간다. 인쇄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를 통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일단 메시지를 읽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시청각 매체에 대한 특징입니다.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통한 정보는 소비자가 아주 소극적으로 처리한다. 즉 적극적으로 주목하지 않고 광고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텔레비전 광고의 이미지는 뇌 속에 남아 실제 구매 상황에서 떠오릅니다. 계속 남아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예전에 이제 KT 광고가 뭐 빠른 뭐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머릿속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제품에 관한 정확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줄 수는 없고 아주 간단한 정보를 주거나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래서 이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키워드나 장면 같은 게 연상되잖아요. 그런 게 되고 자 매체의 비교 정도는 좀 보셔야 돼요. 매체의 비교. 매체의 비교 정도는 뭐 가볍게 나오죠. 왜? 비교해서 이제 비교하니까 다른 것도 이제 비교할 수 있잖아요. TV서부터 가면 TV는 자 우리가 이 시청각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청중에 전달이 가능합니다. 주의를 끄는 힘이 강한데 광고비가 비싸죠. TV 광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이 또 짧고 제작 기간이 깁니다. 표적이 어렵죠, 그죠? 누구나 보니까 청중들의 표적이 어려워요. 뭐 어린이도 보는데 뭐 아파트 광고는 할 수 없잖아요. 다른 광고와 간섭이 심하다. 그 다음에 신문은 제작 기간이 짧고 많은 양의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특정 독자층에만 전달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신문을 보는 사람도 한정되니까. 광고 수명이 매우 짧아요. 하루 지나면 안 보죠. 인쇄가 또 조잡하고 그 다음에 시각에만 한정된다. 줄을 끄기 어렵고 잡지는 광고 수명이 깁니다. 표적이 가능하죠. 가장 고독한 사람만 보니까 독자가 한정적이니까 원하는 사람한테만 한정적이죠. 시급한 광고를 실을 수가 없어요. 매월 계절마다 나오니까 다른 광고와 간섭이 또 심하죠. 라디오는 광고비가 또 쌉니다. 그래서 전문 채널의 증가로 표적이 또 상당히 가능하죠. 많이 생겨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시각적인 주의를 끌기 어렵고 5개 광고판이 있죠. 우리가 5개 있는 거 광고비가 참 비싼 광고비가 지금 쌉니다. 여러 번 보게 되고 특정 지역 표적이 가능하죠. 빌딩의 전광판 같은 거 정보 양이 좀 적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또 미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광고 효과의 측정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대한 측정 자 광고가 집행되면 그 효과를 측정하여 광고 전략을 평가하고 미래의 광고 전략의 기본 자료를 삼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측정은 광고가 시행되기 이전에 인지도, 태도, 선호도 등을 측정한 후 사후에 측정한 것과 비교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전과 사후. 그래서 우리가 사전과 사후를 이제 비교하겠죠. 사전과 사후를. 그래서 비교해서 또 측정은 보통 해상, 리콜과 재인이라는 것이 재인식이에요. 달리 새롭게 인식한다는 거죠. 회상은 이제 광고를 향해 행한 매체에 접촉한 소비자들 하여금 그 매체를 본 광고를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주관식 시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이 자동차 광고에 대해서 기억나는 걸 얘기해 보시죠. 이런 겁니다. 자, 재인은 아까 우리가 재인식이죠. 여러 개의 광고를 보고 접촉한 적이 있는 광고를 찾아내서 하는 방법. 객관식 시험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자, 판매 쪽지는,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우리가 광고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113페이지 보시면 판매 촉진이죠. 자, 113페이지 이제 판매 촉진으로 가겠습니다. 광고는 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2번 판매 촉진으로 갈게요. 판매를 촉진시킵니다. 자, 보통 판매 촉진은 프로모션 중 광고, PR, 인적 판매를 제한 모든 마케팅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 소비자를 설득하나 판매 촉진은 가격을 이제 깎아준다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등 별도의 부차적인 그 이득을 제공함으로써 행동하는 거예요. 쿠폰을 준다든지 부수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대상 판매 촉진입니다. 가격이 아닌 판촉이죠. 자, 비가격 판매 촉진이야. 그래서 프리미엄.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면 화장품 가방 또는 여행용 가방, 머플러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게 이거예요.
견본품, 샘플을 주죠. 무료로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신제품의 브랜드 인지하도록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객이 샘플을 얻기 위해서 쿠폰을 이제 올리고 자신의 정보를 적거나 직접 매장에서 가서 쿠폰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견본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콘테스트. 소비자가 상품을 타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경쟁하도록 하는 판매 촉진 방법입니다. 설문지나 고객 카드를 작성하죠. 고객 카드가 이제 우리가 고객 카드가 이게 이제 나중에 CRM입니다. 고객 관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연회. 고객의 눈앞에서 실제로 상품을 보여주면서 실현을 통해서 상품의 사용법과 차별화된 우위성을 납득시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전문품이나 대중에서 직접 시험 구매시키려는 우리가 된 제품 또는 샘플로 제작하기가 어려운 제품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판매 촉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가격이 있으면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쫙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가격 판매 촉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가격 할인이야. 자, 이거는 이제 구매 동기를 유발해서 우리가 충동 구매입니다.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쿠폰입니다. 쿠폰. 그래서 인쇄라든지 우리가 모바일이죠. 모바일 또 이용한다든지 우리가 단기적 매출 증대 효과가 있죠.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 장기적 효과하면 안 됩니다. 장기적 효과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리펀드입니다. 리펀드. 그래서 세 번째는 리펀드. 그래서 구매 시점에 즉시 되돌려주는 거죠. 되돌려줌. 그래서 이제 신제품이나 브랜드 전환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리베이트입니다. 리베이트. 구매 시점 이후에 구매 증거 보내면 우리가 일부 되돌려줍니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 간다면 가볼게요. 자, 가격 할인입니다. 밑에 이제 가격 할인이 있죠. 자, 113페이지입니다. 자, 구매 동기 유발, 충동 구매 유도입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구매 동기를 부여해서 즉각적인 상품 구매를 유도하고. 자, 쿠폰은 어떻습니까? 소지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인쇄 매체 형태로서 가격 할인을 보장하는 증서죠. 모바일 쿠폰 같은 게 되겠죠. 이 쿠폰은 단기적인 매출액 증대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리펀드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건데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즉시 현금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전환을 우리가 유도할 목적으로 활용되고요. 리베이트는 소비자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사를 자사로 굉장히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리베이트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는 증거를 갖고 오면 이 제조업자가 보내면서 이제 구매 가격의 일부를 소비자한테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매우 드물지만 미국에서 널리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이 고가 제품 자주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고해 보시면 어떤 게 또 용어가 중요하냐면 컨티뉴어티입니다. 컨티뉴어티. 이건 지속적으로 구매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구매한다. 그래서 충성 고객의 기여도가 높은 사람한테 보상해줘야 한다. 보상해 주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 말하는 이제 마일리지 제도예요. 마일리지를 아시죠? 그래서 이 단골 고객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회사의 마일리지 제도처럼 우리가 계속 구매하는 고객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사의 제품을 구매해주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에게 보상을 또 해준다는 거죠. 자, 마일리지를 시작하려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서 이 정보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DB가 CRM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고객 관리. 고객 관리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고 주유소에 일정량 이상 주유하면 상품을 또 제공하는 제도죠. 요즘 뭐 대학가를 중심으로 커피점이나 레스토랑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이 컨티뉴어티다 이런 것도 이제 용어 정리로 나왔어요. 오지선다에. 그다음에 중간상 대상판 쪽은 이제 중간상 할인, 도매 소매. 제조업자가 중간상에 각종 지원을 해주는 일정량 이상으로 구매한 중간상에게 할인해 주는 거죠. 수량 할인이죠. 일정액을 지원하면서 소매상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 할인을 또 하게 되고 제품을 소매상에 취급해주는 대가로 일정액을 또 지급합니다. 이러한 각종 지원이 통틀어 이제 중간상 할인이라고 그러고요. 협동 광고. 각 지역의 소매상이 제품의 광고를 지역 특성에 맞게끔 대가로 광고비를 지원하는 경우 협동 광고라고 하고 판매 촉진에 대한 효과는 이제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상표 전환, 판촉을 해서 브랜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촉진이 없었더라면 다른 상표를 구매했을 경우 소비자가 판매 촉진 시행 중에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내 상품 산다는 겁니다. 상표 전환은 상표들 간의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가 판매 촉진을 해서 중저가 브랜드 매출을 잠식하는 것이 중저가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매출을 판매 촉진을 잠식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크다는 거죠. 재구매예요. 지속적인 재구매. 그래서 소비자의 합습 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소비자가 판매 촉진 때문에 밑에 그 성능에 만족하기 때문에 해당 상표를 반복해서 구매하는 습관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제품 구매 확장입니다. 자, A 구매에서 또 다른 구매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판매 촉진에서 새로운 구매 성향이 창출되면 특정 제품의 사용량 자체를 증대를 통해서 특정 제품의 군의 일치 수요를 또 자체를 또 증대시키는 겁니다. 구매 가속화. 자, 판매 촉진은 평소 구매량보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재고와 쌓기 현상과 구매 시점이 앞당기게 되는 거죠. 미리 사는 겁니다. 사재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PR입니다. 116페이지 PR. 마지막이죠, PR이. 마지막 판매 촉진에서 이제 PR 들어가겠습니다. 자, PR이라는 것은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우리가 있는 여러 집단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구매 증대를 가져오기 위한 활동입니다. 이미지 전달, 평판이죠. 우리가 포스코 같은 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사회 공헌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하는 중점적으로 또 PR을 하겠죠. 자, 홍보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보도 자료로서 이제 무료예요. 그래서 홍보와 혼돈되기 쉬운 홍보는 이제 홍보는 이제 기업의 활동이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의 내용으로 이제 다루게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PR보다 범위가 좁죠. 자, PR의 효과에 대한 범위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PR 광고는 효과가 매우 비슷한 효과를 이 광고의 효과와 매우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렇지만 매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광고보다 신문이나 방송 뉴스의 내용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광고는 비용, 매체 비용이 들어갑니다. 매체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 수반되죠. 비용이 수반됩니다. 존재하죠. 근데 이제 PR 홍보는요. 홍보는 비용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PR 광고의 효과와 비슷한 PR은 이제 PR 광고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나 그렇지만 매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광고보다 신문이나 방송 뉴스의 내용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광고와 달리 신문이나 방송의 어떤 내용을 언제 나갈 수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내용도 통제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PR의 범위는 매우 넓어 밑에 인근 주민, 고객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각종 단체가 아니라 언론 정보 부처까지도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한 그 어떤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활동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활동도 펼쳐나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PR 대행사를 또 고용해서 대신해주는, 대행하는 또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적 판매입니다. 인적 판매. 우리가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116페이지 있죠. 그래서 인적 판매의 의미는 판매원이 직접 고객을 만나서 제품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판매에 주로 많이 사용하죠. 인적 판매에 대한 효과는 판매사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매사원의 활동 방식과 태도는 회사의 이미지와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제품에 대한 평가, 고객의 요구사항 등 고객 정보를 수집해서 회사에 보고하도 반영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관계지향적인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관계지향적 판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적 판매의 단계는 준비 단계, 제품의 제시와 설득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주문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우리가 유통 점포 관리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이제 109페이지까지 봤고, 다음 13강에서는 유통 점포 관리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09페이지의 촉진 미수에서 우리가 중요했던 것은 넘기시면 이번에 강의한 건 이렇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겨보시면 페이지 112페이지의 매체의 비교, TV, 신문, 잡지, 라디오, 5개 광고판, 요거 나누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가시면 판매 촉진에서는 이제 광고에서는 그게 중요하고, 판매 촉진은 비가격과 가격 판매 촉진, 특히 가격 판매 촉진에 가격 할인, 쿠폰, 리펀드, 리베이트 정도 컨티뉴어티 같은 정의로서 오지선다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6페이지 가시면 PR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PR은 이제 이 PR에 대한 효과, 범위, 인적 판매에 대한 의, 단계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광고하고 촉진 미수에서는 판매 촉진이 좀 잘 나와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118페이지는 점포에 대한 그 유통 점포 관리는 레이아웃입니다. 점포 매장 레이아웃, 그 다음에 이제 이 점포에 대한 공간, 환경 관리, 상품 진열, 그래서 이제 쭉 진열을 하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상품의 포장 같은 그런 점포에 대한 유통 점포 관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우리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유통 점포 관리를 다음 시간에 좀 미뤄서 다음 시간에 이제 점포 레이아웃,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점포 공간 및 환경 관리, 상품 진열,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진열에 대해서 이제 또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상품 포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머천다이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정보 관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